7600이에요. 몇 개 따보니까 여기 발라져 있는 실리콘도 다 달라요. 얘네들 전체가 거의 다 덮여 있는 애들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많이 아꼈네요. 얘는 이쪽에 뭔가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마르는데 60초밖에 안 걸린대요. 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 매니큐어 바르는 순서가 베이스 코트 바르고 색조 바르고 마지막에 얘를,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CPU에 바르라고 만든 한 3개째 딸 때부터는 긴장도 전혀 안 돼요. 굉장히 쉽고 편하게 땁니다. 근데 6개를 따보니까 다 달라요, 다. 사람 지문처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7990X3D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추가 작업이 거의 필요 없어요. 추가 작업이라는 거는 리퀴드가 흐를 때를 대비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게 미세하게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밖으로 좀 삐져나왔네.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실리콘이 없다고 치면 요게 여기 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뭘 발라주는 거예요. 바르는 건 매니큐어가 제일 적당해 보입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닦아내기도 편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매니큐어 작업을 한 건 얘 하나예요. 근데 지금 얘가 다른 애들보다 온도가 조금 높아요. 아, 요거도 리퀴드네. 아,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요거 분명히 리퀴드거든요? 아, 리퀴드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얘만 온도가 조금 높았을 수도 있고. 발리는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발라지는 게 좋습니다. 그 내부 리퀴드는 이게 최고예요. 빨간 주사기. 바늘이 달린 애가 좋아요. 바늘이 달린 애들은 면봉으로 바릅니다. 인텔 거 같은 경우엔 이런 신경 안 써도 되죠. 암드도 CCD 2개짜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나짜리 애들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잘못 맞췄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 전혀 안 닿으면 죽어요. 뚜따는 안전한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훌렁 딸 때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저도 훌렁 따는 이 쿨러 말고는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얘로는 진짜 징그럽게 많이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토 나와 지금.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쿨러를 들고 왔습니다. 쿨러가 거기서 거기지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 얘는 정말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메이커부터가 생소하죠. 펜타웨이브에서 만든 Z06D입니다. 국내 수입 판매는 얼티메이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얼티메이크가 그렇게 되도 않는 쿨러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얼티메이크는 거의 사기급 쿨러 아니면 취급을 안 합니다. 얘도 내가 봤을 땐 사기야. 냄새가 나요 벌써. 박스도 특이해요. 이쪽인가? 이거 스티커가 아니에요. 저는 국내 제조사가 아닌데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포장도 6만원짜리 포장이 아니에요. 신경 많이 썼네. 요놈이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시커먼 게 좋. 디자인적인 기교는 거의 없어요. 색상도 그냥 무광블랙이에요. 그냥 시커멓습니다. 연탄 같아요. 시커먼 게 좋. 아이 좋아. 이런 부분까지 다 블랙이에요. 히트파이프는 6mm짜리 6개고요. 방열핀하고 히트파이프가 솔더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밑면 소재가 구리의 니켈 도금이에요. 이 재질이 금속 써물에 제일 내성이 강합니다. 전체가 알루미늄이든가 부분적으로 알루미늄이 섞여 있으면 금속 써물을 못 써요. 부식 때문에 바로 작살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부식은 안 생기지만 자국이 많이 남아요. 얘는 구리예요. 성능상 문제는 없는데 보기가 안 좋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암구 히트킬러입니다. 얘는 소켓 115땡하고 1200용이에요. 소켓 1700에는 못 써요. 이것도 자국이 미세하지만 남긴 남아요. 그래도 다른 소재보다 내성이 훨씬 강합니다. 리퀴드를 쓴다고 하면 이게 최고예요. 트윈타워 구조고 높이는 158mm예요.
펜도 시커멓습니다. RGB는 물론이고 흔한 LED도 없어요. 이 펜이 스펙을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펜이더라고요. 풍량이 무려 86.5CFM이에요. 소음은 32.6dB입니다. 그래서 2.65타시예요. 2.5타시가 넘어가는 펜은 좋은 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풍압도 셉니다. 2.21mm H2O예요. 최대 RPM은 1950이고요. 펜 전원은 4핀입니다. 처음에는 25%로 돕니다. 점점 100%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소음이 훨씬 덜 거슬리겠죠. 베어링은 MFDB입니다. FDB 베어링의 한 종류예요. 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암대용 훌렁따 가이드입니다. 얘까지 쓰게 되면 공랭 쿨러의 한계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걸 쓰기 위해서는 뚜껑을 따야 됩니다. 이 쿨러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AS가 5년이에요. 이게 제가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얘는 단독으로는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사 구멍이 없죠. 얘랑 어떻게 합쳐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른다는 건가? 테스트에 사용할 부품들입니다. 라이젠 9 23850D입니다. 7950X3D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싸서 사봤어요. 팅그룹에서 만든 흑금치입니다. 티금치죠, 티금치. 티금치 16기가 두 짝. 칩은 하이닉스 에이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얘는 뚜껑을 딸 건데 바로 따진 않을 거고요. 바로 따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오버도 안 되는 애를 뚜껑을 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예, 의미 있습니다. 오버클럭이 안 된다고 성능이 똑같을 것 같으면 기쿠를 끼워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클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안에서 놀던 애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한계값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키워준다는 게 PBO입니다. 그래서 뚜따가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설마 기쿨이 들었나? 네, 그럴 리는 없죠. AMD는 이걸 BCF라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C큐어 프레임. AMD 거는 이 나사가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따로 있습니다. 인텔 북카페는 이런 나사가 없죠. 딥쿨 AK620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쿨러예요. 일단 트윈타워의 쌍팬이죠. 히트싱크도 구리의 니켈 도금이에요. 히트파이프도 6mm 6개고요. 펜베어링이 얘는 FDB입니다. 소음은 30dB이 안 돼요. 딥쿨이 만만한 회사가 아니고 얘가 만만한 쿨러가 아니에요. 써멀은 우황청심환을 쓰겠습니다. 비전도성 써멀 중에선 얘가 1티어죠. 어디 입사 면접 보러 갈 때도 좋아요. (5800S3D는) 배수를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23850D는 배수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네요. 자, 그래서 얘로는 온도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7700X예요. 앞전에 뚜따 한 겁니다. 이게 싫어서라도 진짜 BCF를 쓰던가 훌렁따라 하든가 해야지. 닦을 때마다 승질나 죽겠어요. 얘는 적골은 안 나겠네요. 이 두 가지 써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리퀴드 프로고요. 이거는 알리에서 산 거예요. 비교해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싸거든. 게다가 128W래요. 스펙상 성능은 달라라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리퀴드로 통일할 거예요. 이쪽 면만 얘네들을 바르는 거죠. 그냥 써멀도 아니고 이 옆구리에 묻으면 진짜 피곤해요. 이 정도까지만 바르겠습니다. 이 정도 발랐습니다.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번에서는 CLM이죠. 제일 앞에 보시면 CLM이 있어요. 이게 L하고 M입니다. 얘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이게 C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부팅은 되네요. 온도가 부팅하는 중에도 90도로 찍는단 말이죠. 그나마 뚜껑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뚜껑이 없거든요. 쿨러 없는 상태에서 전원 넣으면 1, 2초 만에 사망각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오스 화면까지 뜨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닿긴 닿거든요. 여기도 지금 닿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몇 번을 하는 건지 진짜. 자, 일단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얘 없이 해볼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잘 되네요. 온도가 높으면 소리가 달라. 소리가. 지금은 조용하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얘로는 실패했습니다. 시간만 갈아 넣은 것도 아니고 얘도 많이 갈았어요. 얘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안전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 다른 소재에 닿지 말라고. 근데 배려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두꺼울 필요는 없는데. 야, 남들은 이런 날 꽃구경을 갈 텐데 저는 이런 거나 갈고 있네요. 아, 뜨거워서 못 지겠다. 엄청 뜨겁네. 탄 거 보이시죠? 원래는 고문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거 팔까지 떨어뜨리면 술술 다 붑니다. 사실 장동건 안 원래 두께는 1.94mm 정도입니다. 그거를 1.3mm 정도까지 갈아낸 거예요. 세게 눌리는 것보다 안 닿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를 갈아도 제대로 밀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은 여기를 갈아내는 거죠. 이것까지 갈아보려고 했다니까. 진짜로 이 테스트를 해볼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땀이 난다, 땀이 나. (0.1mm) 정도 갈았네요. 여기를 갈면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형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얘보다 얘가 비싸다는 거. 하여튼 이 곰탱이가 그려져 있으면 비싸요.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다이라고 써있죠. 이게 제품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로 뒤진다. 경고문을 써놓은 거죠, 경고문. 근데 이거 말고도 AMD는 인텔에 비해서 어려운 게 많아요. 인텔은 다이가 하나고 이게 또 정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AMD는 최소 2개예요. 그리고 CCD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위에서 눌렀을 때 수평이 안 맞을 가능성이 인텔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쿨러가 코어랑 닿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게 Z06D라고 치고 이렇게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는 건데 지금 다이가 여기하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군데로 누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껐덕껐덕 합니다. 이렇게 쿨러 고정을 4점식으로 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AMD는 2점식이 많아요. 원래 달려있는 장착 가이드 자체가 2점식이죠. Z06D는 그 기본 가이드를 안 쓰지만 Z06D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소 효과가 있어요. 4점식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한데 2점식으로는 약간 운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좀 낫죠. 그건 좀 덜하네 그래. 이게 하나만 있는 애들이 문제야. 아마존에서 샀더니 또 이 모양이에요. 이 보드도 국내에서 안 팔거든. 야,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웬만하면 펴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직배는 답이 없어요. 배송비가 들더라도 배대지 써야 됩니다. 나사가 이렇게 4개, 이 안쪽에 또 4개가 있어요. 이 8개의 나사를 다 풀면 AMD는 백플이 빠져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이드가 좋아요. 최소한 이 4군데는 잡아주니까. 그래서 다이렉트 쿨링을 결국엔 실패했느냐, 이걸로 성공을 못했다 뿐이지 성공하긴 했죠. 효과는 당연히 엄청나지. 뚜따 7700X예요. 이 상태로도 이미 순정보단 10도 정도 낮습니다. 배수하고 전압은 이렇게 고정했고요. 쿨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성격이 많이 비슷한 쿨러들이에요. 써멀도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금속 써멀이에요. 이것도 순정에는 써보기가 힘들어요. 뚜껑 표면의 글자가 덮여가지고 나중엔 안 보이거든요. 그게 AS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장점이에요. 뚜껑을 땄기 때문에 AS는 어차피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잃을 게 있는데 넌 없잖아. 다 포기한 자는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훌렁타까지 안 가더라도 이 둘의 조합만으로도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30분 테스트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온도의 평균이에요. 모든 테스트가 이 온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0점 몇 도 정도 차이 나는 건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정했어요. 프라임 스물 테스트 30분 돌린 겁니다. 여기 2월달에 샀다고 써놓은 거는 이 쿨러가 입고 시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월달에 샀으면 확실히 신형이겠죠.
온도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전부 다 HW인포에 있는 온도들이에요. 그 중에서 들여다볼 만한 온도들입니다. 이거는 뚜껑 위에 바르는 써머를 리퀴드 프로를 썼단 거예요. 이게 다이의 CPU 센서 중에서 실제 최고 온도예요. PBO가 이 온도를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온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CD별 온도고요. 7700X는 코어가 8개죠. 그 중에 가장 높은 코어의 온도입니다. 이거는 8개 코어의 평균 온도고요. S3 캐시 온도, IOD 평균 온도예요.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IOD의 핫스팟 온도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놓은 쪽이 이기는 쪽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Z06D 쪽이 조금 더 좋아요. 가격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놀라운 성능입니다. 얘를 돋보이게 하려고 꿀렁꿀렁한 쿨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서머를 리퀴드 프로에서 LT백으로 바꿔봤습니다. 일단 리퀴드 프로를 썼을 때보단 온도가 조금 더 높아요. 성능은 리퀴드 프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작게는 0.6도, 많게는 1.5도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코어가 관여하는 온도 4개는 Z06D가 낮고요. B코어 쪽의 온도는 AK620이 낮네요. 뚜따와 훌렁따의 비교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TCTL T다이 기준으로 9.2도 정도 떨어져요. 부하 강도하고 쿨러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순정하고 비교한다면 대략 한 20도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둘 다 뚜따 상태지만 이쪽이 훨씬 위험해요. 그래도 이런 걸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순정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테스트는 Z06D로 밖에 못 해봤어요. 제가 가진 쿨러 중에서 훌렁따가 확실히 가능한 애가 얘밖에 없어요. 커스텀까지 합쳐도 그렇습니다. AK620도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하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위험하죠. 잘못되면 대가가 크기 때문에 쓸데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7700X로 테스트한 거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7950X3D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7950X3D로도 돌려봤습니다. 훌렁따로 시네벤치 30분 테스트한 거예요. TCTL T다이 기준으로 최고 온도는 79.5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죠? 배수하고 전압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성능의 쿨러를 갖다 대면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미 공냉 중에선 비교할 게 없어요. 순행도 순정 상태에선 비교가 안 돼요. 뚜껑을 땄을 때 최상급 삼열하고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S360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30분 돌렸을 때 78.6도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순행 체면은 살렸어요. 한참 높은 부하가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의 배수하고 전압이 Z06D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뚜따 상태의 최상급 3열 순행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뚜껑을 땄을 때 같이 쓸 만한 도구들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뚜껑하고 같이 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물론 나머지 애들보다 온도는 높아요. 그리고 뚜따를 한 다음에 뚜껑을 쓸 경우에 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전에는 뚜껑을 따고 나면 이걸 접합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텔이나 AMD나 BCF가 있습니다. 북카페예요. 그래서 뚜껑을 땄을 경우에는 얘를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가끔 이거를 열어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접합을 하게 되면 재뚜 따라야 되니까 불편하죠. 이거 썼을 경우에는 이것만 풀면 되고, 그냥 접합 안 한 상태에서 얘를 올려놓고 이걸로 그냥 누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하기도 편하고. 결론적으로 얘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혹시나 제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정훌렁 따라 하고 싶으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낫습니다. 얘를 쓰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근데 Z06D보다 이게 더 비싸요.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잘 맞춰야 돼요. 그 시소 현상 때문에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를 쓰면 이상하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비싸긴 한데 돈값은 합니다. 얘네 둘의 차이는 오차 문제인 것 같아요. 얘는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거고 얘는 철판을 휘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삭이냐 절곡이냐의 차이도 있고요. 이거는 오차가 거의 없죠. 얘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뚜껑을 땄을 경우에 그러면 얘를 뭐하러 넣어줬냐, 그냥 이 쿨러는 훌렁따가 가능한 쿨러다, 이 정도로 알려주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훌렁따를 시도할 수 있는 쿨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두께만큼 쿨러가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쿨러가 많지 않아요. 얘는 됩니다. 장착한 다음에 바로 전원을 넣지 마시고 일단 뗍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힌 모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쿨러 쪽 서머를 이렇게 좀 넓게 바르세요. 그래야 이 모양이 잘 보입니다. 너무 이 모양에 딱 맞춰서 바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제대로 밀착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도장이 안 찍힙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펜타웨이브 Z06D를 살펴봤습니다.
가격, 성능, 디자인, AS, 얼티메이크가 판매해왔던 사기급 쿨러들의 계보를 이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또 적어도 한동안은 비교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써도 성능이 아주 훌륭하고요. 만약에 뚜껑을 딴 상태라면 더욱더 재밌는 쿨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수별채예요. 흑두부입니다. 흑두부. 흑두부 철판 낙지에 솥밥을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요 오가 펜타예요. 펜타. 까망김. 흑두부라고 완전히 까만 게 아니에요. 검은 콩으로 만들어서 흑두부예요. 진짜 고소합니다. 청국장 갈래? 이 순두부도 흑두부인가?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두부김치죠. 당면이에요. 맛있는데 맵다. 이 두부를 먹어야 돼. 두부 추가했어요. 두부가 맛있어요. 두부가. 야, 이게 맵지만 않았으면 진짜 빛의 속도로 먹었을 텐데 제 입에는 엄청 매워요. 드디어 누룽지를 그 화이트데이 때 먹은 누룽지보다 맛있어요. 띄었다 붙였다를 너무 많이 했더니 외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상태는 B급이에요. 나눔하기도 좀 그래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암고 흑두부예요. 신청하실 분들은 흑두부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쿨의 AK620 화이트, 가격은 얘가 더 비싸요. 근데 얘도 띄었다 붙였다를 많이 해서 완전히 A급은 아니에요. 사용감은 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암고는 AK47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AK47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2분 있죠, 2분. 2분 영상을 봤어요. 절대 2분을 까는 게 아니고 항상 2분 영상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뚜껑 따는 거 하나만큼은 답답해요. 그걸 뚜따키트로 따고 있더라니까. 아, 물론 저도 뚜따키트로 땁니다. 이거죠, 뚜따키트. 99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쓰는 뚜따키트는 뭔지 몰라도 일단 곰이 그려져 있어. 거기 곰이 그려져 있는 순간 최소 10만원이에요. 얘에다가 다리미 2개를 새로 사도 10만원은 안 합니다. 가격만 싸냐? 아니죠. 훨씬 쉬워요. 곰썸을 경쟁사죠. 오랄비. 민트향도 있어요. 그분하고 100개를 누가 빨리 따나 시합을 하면 그분이 한 50개 정도 딸 때 전 끝나요. 따는 김에 같이 땁니다.
이게 맞나? 얘가 좀 이상하죠? 난이도도 쉬운데 위험한 장면도 거의 없습니다. 작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치실 작업하고 다리미 작업. 그 중에서 치실 작업은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뭐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실을 이렇게 당기다가 딱 따졌어. 그 탁 따질 때 마침 이쪽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얘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쪽으로 확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다가 벽에 딱 부딪혔는데 그래도 사실 안 죽어요. 근데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죽어. 근데 하필 바닥에 칼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빠져 있는 칼이 또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마침 칼이 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도 이런 데나 이런 데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하필 여기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질 때도 뚜껑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떨어질 텐데 마침 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참, 나 재수가 없을래니까. 그래서 하필 얘가 여기에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밑면에 칼날이 딱 박혔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치실로 딸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엔 안 죽어요. 다리미도 사실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혹시나 과열로 죽을 수도 있긴 있겠죠. 솔더링이 녹는 온도가 160도에서 170도 정도예요. 그 정도 온도에서 CPU가 죽을 일은 없어요.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CPU가 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250도라고 치고 그리고 250도까지 올라가는 다리미가 있다고 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50도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미 다 녹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온도를 계속 올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열이 되기 전에 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칼을 끼우는 거예요. 이미 치실로 다 땄기 때문에 그 칼의 역할은 뭘 자르는 게 아니에요. 쐐기 역할입니다. 쐐기.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열로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위험한 거는 칼 끼우는 거밖에 없어요. 얘를 끼울 때 수평으로만 끼우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힘줘서 집어넣다가 오버해가지고 이 침 날리지 마시고 큰 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만 쭉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죠. 이건 이미 따진 거라서 힘이 안 드는데 사실 어느 정도 힘이 들긴 해요. 그래도 큰 힘은 안 들어요. 한 이 정도만 끼우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두 군데만 끼우면 돼요. 이 안에 솔더링이 녹으면 이거 힘 때문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눈에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요. 아, 왜 따라 나왔어? 아, 이게 몰래 또 따라 나와가지고. 너 발 어떻게 할 거야, 발? 네가 발 닦을 거야? 네가 발 닦을 거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이, 또 나왔어. 여기 왜 나왔어, 미키? 왜 뭐하러 나왔어 또? 몰래 따라 나와가지고 이놈의 고양이가. 미키, 나 갈 건데. 들어갈 거야 집에? 열어줘. 문 열어줘. 들어가서 발 닦어. 야. 아, 또 자기가 먼저 나가. 이 들어오는데 또 뒹굴뒹굴. 어? 왜 뒹굴뒹굴해 여기서? 이게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꽃잎 이거? 야,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래? 야, 이게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아이, 망할 놈의 고양이 정말. 그 냄새를 왜 맡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 들어가. 타니까지 나오려고 그런다. 안돼 안돼.
이거 다 띄고 들어가. 아, 저 꽃잎들 저거. 이거 다 띄고 들어가. 이제 빨리 들어가. 들어가.